부산, 울산, 경남을 합쳐서 부울경. 지금 요새 2월부터 바닥 다졌다 하면서 부울경에 쏠리는 시선. 부산 오르고 있었는데 바닥 다졌다고 하죠. 벌써 오르다가 올해 들어서 조금 떨어졌는데 대대강 가고 이제 부울경 뜬다. 근데 하지만 현실은 부산은 떨어지고 있었고 대전은 오르고 있었죠. 투기수요 이동하고 있었다. 원정 투기꾼들 대대강 다음 프레임으로 부울경 잡고 있다. 그리고 외진 투기 늘어난 부울경, 울산 분양 홍보하고 있는 기사들이다. 그래서 부울경 지금 어떤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부하고 울경이 조금 나뉘었죠, 분위기가. 그래서 부는 어떻고 울경 분위기는 좀 어떤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거래량 부산은 언제 많이 늘었어요? 11월에 왜 늘었어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인해서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그 기대감으로 엄청 거래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 만에 반토막 났다. 그때 급격히 오른 거 저는 오래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산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남양주도 그렇다고. 그때 비웃으신 분들 되게 많았죠. 2월에 자금 출처 조사 앞두고 빠르게 거래한 것들 늘어났죠. 특히 증여성 거래 이런 것들 많았고, 그러다가 3월부터 다시 떨어진 상황이다. 4월엔 조금 다시 늘었네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11월에 좀 늘었다가 부산 따라가죠. 지금 부울경으로 다시 프레임 잡고서 하니까 조금 늘어났다. 이런 상황이죠. 대대강에서 이제 부울경 가자 이러니까. 외지인은 어때요? 이야기하지만 항상 요거는 신고일 기준이죠. 외진 거래량은 감정원에서밖에 못 보기 때문에 신고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신고일이 60일이죠. 2월 21일 전까지는. 11월에 거래가 많이 된 게 신고는 12월에 많이 했더라. 이렇게 보는 게 맞죠. 12월에 거래했던 게 1월에 거래했더라. 그리고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투기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량은 외지인보다는 이 말에 속은 부산 실수요들이 많이 사고 있다. 울산도 마찬가지다. 물론 3월 기준인 것도 있지만 4월, 5월에 좀 늘어나냐, 이걸 끝까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3월 기준으로는 줄었다. 오히려 실수요들이 많이 샀다. 이런 상황이죠. 경남에서는 지금 얘기 많이 나온 데가 창원 거제죠. 11월에 많이 들어오고 2월까지 또 이렇게 들쑥날쑥 하다가 지금 쭉 빠졌다. 거제 같은 경우는 2월에 많이 들어왔네요. 거제는 사실 뛸 동네가 아니었죠. 근데 자금 출처 계획서 하고 담합신고나 뭐 이런 거 하니까 이때까지 또 2월에 반짝 늘었다가 떨어지다가 또 호도하니까 조금 오르는 상황이다. 다 그런 상황이죠. 아직 4월권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외지인 거래량 역시 한 달 뒤에 반영돼서 지금 여기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는 미룰 수도 있고 30일이니까 그 달에 신고할 수도 있죠. 여기서 밀릴 수도 있고. 근데 외지인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전체 거래량에 비하면 외지인 비중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지금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매매 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부산은 제가 얘기했죠. 쭉 떨어지다가 역시 매매 가격 지수도 신고일 기준이다 보니까 11월에 많이 들어갔는데 거래량이 12월로 많이 체크되죠. 그래서 12월에 많이 떴다. 그리고 상승폭 줄다가 보합 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호도에서 11월에 거래량 늘어나서, 경남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이니까 오히려 12월에 더 늘어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줄었다. 그죠? 울산은. 경남 같은 경우는 창원, 거제 뚫더라도 나머지 지역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원체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창원하고 거제 투기 수요 들어오니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 매매 시장 동향, 매수 우위 지수. 12월로니까 매수 우위 지수 KB에서도 뽑아왔는데 감정원에서도 부산은 한참 떨어졌고 경남도 떨어지고 있고 울산은 조금 더 가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울산 최근에 조금 올랐죠. 최근에 호도 많이 해서 KB는 호가 반영하고 중개사들 말 믿으니까 경남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죠. 전세는 어때요?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면 전세 오른다는 거 개소리 하는 거라고 제가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올라요? 11월에 그 조정대상 지역 풀리면서 매매가 오르니까 전세가도 같이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뭐 저기 어떤 인간이 뭐 전국이 다 담합해서 끌어올리냐? 그건 아니지만 집값 올리면서 올리려고 하잖아요. 주인 바뀌면서. 그 주인들 담합해서 올리는 거고. 근데 그럴 때 항상 이심전심 통해가지고 옆에서도 올리네?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는 저평가 됐습니다. 뭐 예전에 뭐 영상 나왔듯이 멍청 주민 여러분들 뭐 하면서 전세가도 같이 올리는 거잖아요. 오르기 시작할 때 전세가 같이 오르고 있다. 특히 어디가 많이 오르고 있다? 울산이. 그리고 부산은 하락세 보이면서 다시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미분양 어때요? 부산 4월 했다가 언제 많이 떨어져요? 거의 조정대상 지역 풀리기 안팎으로. 그래서 뚝 떨어지는 듯 하다가
일정 지역 부분은 해소되고 좀 소외된 지역들은 그대로 미분양 남아있는 거죠. 울산 같은 경우 11월 들어가지고 미분양 쭉 빼준 거죠. 속아서. 경남 같은 경우는 3월부터 하락하고 있지만 역시 뭐 창원이나 거제 이런 식으로 호도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락하니까 아직 전체적인 미분양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부산부터 봅시다. 다시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해수동, 부동산 열기 올해도 이어지나, 해운대, 수영, 동래구 올해에도 이어지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집값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해줬으면 됐지 고분양가 관리 지역까지 해제해달래요. 부산 집값 싸요? 부산 엄청 비싸죠. 뭐 LCT 이런 데 가면은 몇십억씩 하는데 평균 분양가가 그래도 한 5, 6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 할 필요 없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고가 아파트 기준이 9억 이상 나오는 단지들이 속출하면은 당연히 고분양가 관리 지역 들어가야죠. 그런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수동 지역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해제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소리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수요 회복이죠. 그러면 수요 회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투기 수요 회복, 그리고 두 번째는 실수요 회복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걸 회복해야 돼요? 투기 수요 회복하면 안 되죠. 늘 얘기하지만 투기 수요를 회복하려면 집값을 띄우는 거고 분양가 띄워가지고 집값도 같이 띄우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집값 띄워가지고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들 몰리면서 효과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금액 가진 사람들이 적죠. 거기다가 그 돈 가지면 누가 투기 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서울이 규제가 세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치상으로는 부산보다 서울 아파트가 낫죠. 그래도 규제 때문에 지금 부산으로 간 건데 그래가지고 집값 띄우면은 또 조정 대상 지역 해야죠. 실수요들이 피해보는데 장기적으로 실수요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값 낮춰서 여력이 되는 사람들 늘려야 실수요들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집이 5억이면 살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10억이 되면 살 사람이 2, 30명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값은 하향 후 안정화돼야죠. 또 떨어지고만 있으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사니까 하향하다가 보합세 들어가면은 그때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보통. 근데 왜 지금 시장 활성화를 해야죠? 누구 좋으라고? 고분양가 관리 지역 해제하면 누가 제일 좋아요? 1번 건설사, 2번 투기꾼, 3번 실수요. 실질적으로 해제하면은 가장 이득 보는 놈은 건설사죠. 그리고 투기꾼은 거기서 콩고물 받아먹는 거고 실수요가 얘네들한테 퍼주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냐? 안 되죠. 자, 이제는 해수동 만드니까 뭘로 가요? 이제 해수남. 동래구가 잘 안 되니까 또 만들고 있죠. 해수남 하면서. 참 말은 잘 만들어내요. 대표적인 블루칩 삼익빛이 뭐 14억 1천에 매매됐고 지난 4월 7억 8천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1년 동안 시세가 6억 원 넘게 올랐다. 꼭 이런 것만 골라서 찝죠. 그때 부산에서 10매덕 13억 하락한 아파트도 있었는데 꼭 이런 것만 골라서 기사 내죠. 그러면서 사들인 부산 지역 아파트는 357가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해서 원정 투자 탑3에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계속 이제 서울 규제 심해지니까 지방 광역시 해야 되는데 대대강은 너무 올랐고 이제 부산, 울산 살아. 광역시 중에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꼬드기니까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규제 상황이나 다 오를 상황이 아니었는데 들어오는 거잖아요. 전매 제한 앞두고 부산서 청약열기 후끈할 수밖에 없죠. 투기 수요들이 몰릴 마지막 기회니까. 분양권 투기 수요들이 이런 거 좋은 위치라고 내가 막 저 청약 경쟁률을 이기겠어 혹은 청약 경쟁률을 너무 셌으니까 내가 피 주고 사겠어 이런 건 상당히 안 좋은 생각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조금만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게 되면은 광역시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투기 수요들이 안 들어오죠. 분양권 투기 수요들이 안 들어오죠. 피 붙여서 팔아먹으려는. 그러면은 청약 경쟁률 떨어진다. 그러면은 실수요들 당첨 확률 높아지면서 마지막 분양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피 주고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도전한다 청약에. 그러면은 결국에 이 분양권들을 누가 사요? 실제 가치는 여기로 다시 떨어질 건데 처음에 내가 사고 다음에 더 바보가 이런 식으로 사다가 마지막에 최고 바보가 사는데 여기서 실수요가 끊어지면 안 떨어지는데 투기 수요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옆에 다 분양 단지 싸게 들어가니까 결국엔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실수요 못 구하면은 잔금문에서 싸게 내놓은 사람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피 안 주고 정상 가격에 사든가 아니면 얘네들이 급해지니까 마이너스 피로 사서 하든가 기회는 많아요. 좋은 입지에 있으면 조금 더 몰릴 수는 있지만 막 지금 피 붙는 것만큼은 아닐 것이다. 얘네들이 사가지고 피 붙여서 내놓는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되죠. 거기다가 지금 분양 일정 어때요? 7월까지 1번 분양 7324세대
결코 적은 분양 물량 아니죠. 공급도 많다. 투기 수요들 몰려봤자 다 못 판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분양권 전매로 투기로 이득 보겠다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위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익 못 보고 잔금 때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아파트 현황 봅시다. 해운대 NCT 아까 얘기했죠. 수십억 하는 NCT. 지금 25억 5,300에서 12월에 4월에 24억까지 떨어졌다. 1억 5천 정도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23억, 22억 매물도 나오고 있다. 뭐 어차피 뭐 부실 아파트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동 해운대 아이파크. 사실은 요거 타입 다르고 비싼 거래였고 실질적으로 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하지만 뭐 7억대까지도 거래했다. 그래서 7억 6천 매물도 있고, 특히 뭐 뷰 나온다고 하면서 8억 3천으로 매물 나오는 것도 있고, 좀 오락가락하지만 실질적으로 막 오르고 있던 추세에서 굉장히 꺾인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부산 아파트 결론 뭐예요? 부산은 엄청 뭐 투기 수요들 들어온다 하는데 매물도 많다. 굉장히 매물도 많죠. 그때 조정대상 지역 해제된다고 막 들어가서 샀는데 그때 다 팔아치려고 미리 쌓아놓던 투기 수요들이 못 판 매물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심리 유도로 해서 올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면은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대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국지적인 상승이고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 왔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관광 많이 오죠. 이런 것들 관광산업 죽어가고, 관광산업 죽어가면 당연히 자영업들 죽어가고, 이런 것들 다 계산하고 지금 질병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무너졌다가 지금 뭐 살아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이태원부터 막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아직 백신이 개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각심이 없어지는 순간에 또 터지는 거는 언제든지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살아난다고 보장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고용이 막 잘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계속 오를 수가 있겠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울산 갭투기꾼들 들어와서 5주째 상승폭 확대. 제가 이야기하지만 울산 아파트 사는 거 제일 멍청한 짓이라고 했어요. 갭 잡고 그래가지고 투기 분명히 유도할 거다. 가격 떨어지면은. 근데 제일 멍청한 짓이라고 했죠. 왜? 잔여 갭투기꾼들이 남구나 북구 지역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질병 영향 이전에 울산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산업 침체. 그래서 울산이 조선, 자동차, 정유공장이 핵심이죠. 이거 3개. 셰일 기업들 파산하면 조선 작살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뭐 LNG선 이런 거 중국에 다 밀리고 있으니까 망하고 있죠. 자동차 어때요? 해외 공장 다 안 들어간다고 그러죠. 해외 공장이 안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충족되지 않았으니까 국내 공장 역시 타격 입고 있다는 소리죠. 정유 공장 말할 것도 없죠. 원유가 어떻게 됐어요? 유가. 다 작살나고 있는데 집값이 오르는 게 말이 돼요? 누가 살 건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사주는 실수요들은 조선 자동차 정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아니면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뭐 자영업자라든가 뭐 교육 쪽으로 뭐 한다든가 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가는 건데, 이 세계 산업이 망하고 있는데 울산이 왜 오르냐? 특히 예전보다 더 심해졌는데 뭐 때문이다? 지금 중개업체 외지인들이 쇼핑하러 와서 매물을 싹쓸이 해간다. 이거 항상 스타 강사. 스타 강사니까 다른 별에 보내버려야 되죠. 지구의 공기를 마실 자격들이 없죠. 이 사람들 때문에 실수요들 피해보는데, 유명 부동산 강사 A씨는 남구 봉선동 누군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2018년 말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 작년 하반기에는 5억 7천, 12월에는 5억 5천까지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스타 강사들 쓸고 지나간 자리는 결국 뭐다? 그 얘기 듣고 산 사람이 오르는구나, 역시 우리 강사님 맞아요 하다가 떨어지면은 내가 못 팔아서 내 잘못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순간적으로 오르도록 쟤네가 유도하는 거다. 빠숑이가. 지금 질병사태로 지역경제 강타. 어디? 울산. 특히 산업생태계 붕괴 우려다. 붕괴. 대우버스 울산 공장 폐쇄 절차. 600명 실직 위기. 고용 한파. 빚 때문에 내몰린 울산 청년들. 정부 규제 질병까지. 울산 주택매매 소비심리 위축. 얘기 나오고 있죠 벌써. 울산을 오른다고 살 동네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제가 그냥 투기꾼의 마음이 돼서 막 오른다고 생각하고 사더라도 울산은 아니다. 울산은 아무리 봐도 아닌데 이거에 속아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위죠. 그런데 아직도 이런 거 찍힌다. 지금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순간이었는데 이런 거 거래 신고 나기 전에 빨리 계약한 거죠. 5월 초에. 그리고 이쪽은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죠. 이제 경남 가서 이제 좀 창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서울 복부인들 휩쓸고 간 창원. 아니 외지인이면 다 서울이래. 서울 복부인들 휩쓸고 간 창원 집값 1억 넘게 뛰었다. 창원 기관사는 뭐예요? 울산이랑 큰 차이 안 나죠. 용집 브라더스 집값은 2달 새 5천만 원 이상 뛰었다.
미친듯이 올랐다고 했다. 그 전에 창원 어땠어요? 실수요들이 안 돌아서 상권이 죽어가던 지역이 창원이었어요. 그러면은 투기 수요들이 샀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실수요들이 있겠죠. 전세 수요들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고 가격을 띄웠겠죠. 그런데 그 실수요들이 역시 여기도 기간 산업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일자리 없는 데서 어떻게든 일자리 줄어들고 있는 데서 만들어서 살 거예요. 여기 창원에 들어온 실수요들은 일자리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직장 실수요들 빠지면 뭐가 빠져요? 그 다음에는 자영업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번져가는 거죠. 또 점점 줄어들면 이게 또 쳇바퀴처럼 돌면서 다음 자영업 혹은 뭐 도매업 이런 쪽으로 점점 더 번져갈 거다. 이미 청년들은 줄고 있었고 일자리 계속 줄고 있었고 사람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 수요들이 와서 집값만 올려놓으면 뭐하냐. 마지막에 황금이 되냐는 거죠. 실수요들이 사줄 만한. 똑같은 거예요. 어떤 바보가 마지막까지 사냐. 나보다 더 바보가 사주는 걸 기다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때요? 그래서 2월 25일까지 쭉 진짜 많이 올랐죠. 2월 이후 거래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2월 이후 거래가 안 되다가 5월에 한 건 산 거죠. 더 멍청이한테 누군가 팔아먹었겠죠. 가격은 뭐 조금 떨어졌지만 호가는 아직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정신 못 차리고. 왜냐면 이 가격에 못 팔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때 기회 왔을 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짓거리 하고 있는데 이제 사줄 수요가 없죠. 거제, 포레나, 브랜드 힘 입증, 완판. 2018년 10월 처음 분양됐지만 조선업 불황에 따른 거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잔여 물량이 다수 남은 바 있다. 그러니까 미분양 났던 거 팔렸는데 브랜드 힘 입증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이제서야 거제 미분양 투기 수요들 몰려와서 해소되나? 이런 게 맞는 제목이잖아요. 조선업 불황 지금 좋아졌어요? 가뜩이나 질병 사태로 안 좋아졌는데 지금 중국한테 밀리고 있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 좋다. 조선업 관련은 특히 뭐 셰일 가스 같이 좀 기술이 필요한 것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뭐 좋은 기술을 해가지고 그런 유조선 같은 거 만들어서 팔았으면 몰랐을까. 근데 지금 셰일도 박살나고 있잖아요. 셰일 업체들. 아직도 유가는 40달러 많이 올랐다고 해서 40달러는 회복 못했고. 포레나 누가 샀다? 외지인들이 샀다. 절반쯤 안 되는 수가. 그러니까 반 정도 외지인들이 샀다. 갭투기니까 전세 구해야 되죠. 전세 못 가면 애물단지죠. 그러면 결국에는 보유세 부담 들리는 다주택이 되다가 결국에는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축 아파트는 떨어지고 있는데 맨날 그 얘기하는 공급 부족 프레임. 근데 그거 대부분 서울 공급 부족 프레임으로 잡았는데 여기도 뭐 공급 부족이겠거니 하고 새 아파트 들어가는 거죠. 초보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진짜로 하려면은 갭 작은 데로 들어가서 빨리 치고 나오든가. 지들이 이익 보려면. 신축이면 무조건 오를 줄 아나 보죠. 근데 누가 사요? 울산, 창원, 거제 다 똑같아요. 기간 산업 무너지고 사람들 실수요들 빠지고 있어요.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매매 수요를 구할 수 있다? 황금성 좋게 내가 사준 것보다 비싼 가격으로? 자, 어때요? 갑자기 가격이 엄청나게 뜨죠. 그리고 여기 떨어지고 있죠. 4억 8천까지 올랐다. 4억 6,600로. 그러면서 4억 8,500. 뭐 이 정도로 나오고 있다. 결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은 관광업 침체되고 있죠. 울산, 경남, 특히 창원, 거제, 기간 산업들, 조선업이나 뭐 자동차, 정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실수요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직업이 줄어들면은 실수요들은 특히 저런 큰 도시로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기간 산업 하나로 먹고 사는 도시에 들어갔던 실수요들은 대부분 거기 고향 사람들이 아니라 직장 따라서 온 건데 직장 따라온 실수요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실수요들이 줄어들면 지금 당장은 전세 맞추기가 힘들죠. 전세 힘드니까 역전세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갭투기꾼들이 공실 날 수도 있으니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또 팔려고 봤더니 매매 수요도 없어요. 매매 수요도 떨어지니까 갭투기 부담 가고 당연히 황금성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호도 들어가고 있을 때 막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늦었다는 소리예요. 이미 투기꾼들이 선점해서 가격 띄워놓고 팔면서 빠져나오는 동안 속은 사람들이 가격 올려주고 설거지 부대하죠. 그동안에 분양이 있으면 건설사들은 아싸 하면서 비싸게 팔아먹는 거고. 그래서 지금 부울경에서는 핵심적으로 산업이 침체되니까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간다? 공급은 계속 나오는데 저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